옛날 옛적 서해안의 작은 포구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거센 파도와 짭짤한 바닷바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오는 그곳에서 스물셋 고운 얼굴의 소양 마님은 홀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천식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해가 되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큼 절개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소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 몸의 운명이 어찌 이리 서러울꼬. 그날 밤도 소양은 남편이 남긴 푸른 소미불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곱디고 온 얼굴을 비추었는데 마치 호수에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소양의 가슴속엔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갈증이 가득했으니 이불을 부여잡은 손은 애타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붉은 팔뚝과 단단한 어깨를 가진 머슴, 백록이었지요. 백록은 그날 밤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님께서 또 우시는곳. 백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너머로 소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소양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허리와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를 가진 소양을 바라보며 백록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던 백록이었지만 감히 마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 백록은 자신의 주제를 알았기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소양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으니 꿈에서조차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록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소양네 집머슴으로 들어온 지 이제 3해가 되어갔습니다. 우직한 눈빛의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함과 든든한 책으로 소양네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소양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충직하게 집안일을 돌보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백록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을 어찌 지켜냈을꼬. 이웃집 할머니들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백록은 머슴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는 충직한 머슴으로서의 도리와 한 사내로서의 마음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흐느끼는 마님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거리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고 백록은 자신의 초라한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창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소양의 얼굴을 비추는 것만 같았으니 백록의 가슴은 더욱 아프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던 백록은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양과 마주쳤지요. 백록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물을 길어왔사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구나. 소양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양은 백록을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감쌌지요. 그러니 이제 백록이 가까이 다가올 때면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고 손끝은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기에 소양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마님? 백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양의 얼굴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소양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대는 밭으로 가거라. 소양의 급한 대답에 백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백록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으니 매번 소양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은 백록도 마찬가지였지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몸종 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질투와 욕망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18살의 분이는 앙증맞은 눈빛에 발랄한 웃음을 지녔지만 마음을 다잡기에는 너무 어렸지요. 처음에는 그저 백록을 짝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님과 백록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에 질투를 품게 되었답니다. 백록 오라버니, 여기 물 좀 마시게나. 분이는 일부러 백록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물동이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백록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물을 마셨지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느새 소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라버니는 마님만 눈에 보이나 봐요. 분이의 날카로운 말에 백록은 화들짝 놀라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조심하거라, 분이야. 그런 말이 마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 날 것이니라. 백록은 낮은 목소리로 경계했지요. 그러나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마음에 백록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었지만 백록의 시선은 항상 소양을 향해 있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한편 소양은 마당에서 빨래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남편이 떠난 후로 한 번도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창백했던 뺨에는 은은한 홍조가 감돌았지요. 이 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안 되는 일이니라. 소양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가슴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이성으로 누를 수 없었으니 소양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날 저녁, 소양은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오래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초도 필요했지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절에 가면 약초도 구하고 제사도 지낼 수 있었으니 소양은 백록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록아, 내일 나와 함께 절에 다녀와야겠다. 제사상 차릴 것도 있고 시어머니의 병환에 쓸 약초도 구해야 한다. 백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모시겠사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분이의 눈에는 시기심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요.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으니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양과 백록은 절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그들을 반겼지요. 초여름에 사는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했으니 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마님, 쉬어가시지요. 길이 험하옵니다. 백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양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다. 오히려 오랜만에 산길을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소양의 말에 백록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소양은 백록의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스해짐을 느꼈지요. 단정한 몸가짐과 절제된 말투로 항상 스스로를 억누르던 소양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산을 오른 적이 없었으니 자연의 품 안에서 소양은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지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길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록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져 산에 대한 지식과 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바위는 선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라 하옵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달이 가득 찬 밤에 저 바위에 앉아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였지요. 그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구나. 소양은 백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마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백록의 말에 소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러다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소양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소양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백록은 주저없이 소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백록의 강인한 팔이 소양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백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양의 치맛자락은 이미 개울물에 젖어 있었고 소양의 몸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놀람 때문인지 아니면 백록의 품에 안겼기 때문인지는 소양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소양의 목소리 또한 떨렸습니다. 백록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있는 그 순간 소양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백록의 심장 또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소양의 귀에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인이 실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록은 얼른 소양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개울물보다 더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울을 건너 조금 더 가니 절이 보였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조그만 절이었지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절에 도착했지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오셨습니까? 절의 주지 스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양은 제사와 약초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친절하게 소양의 말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 가십시오. 비가 곧 쏟아질 테니 산길을 내려가기 위험할 것입니다. 소양과 백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폭우가 쏟아진다면 정말 위험할 터, 소양은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님의 다음 말씀이 두 사람의 가슴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옵니다. 인근 마을에 화재가 있어 피난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스님의 말씀에 소양과 백록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소인은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마님께서 방을 쓰시지요. 그러나 소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록아, 이 방을 함께 쓰자꾸나. 밤새 비가 온다면 처마 밑은 너무 추울 것이다. 백록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소양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 소양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비좁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스님께서 가져다 주신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양은 방 한쪽 구석에, 백록은 문 앞쪽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때 소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록아,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새해가 되었구나. 네, 마님. 그렇사옵니다. 백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양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을 어찌 지켜냈을까 싶구나. 과찬이십니다, 마님.
소희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지요. 소양은 문득 백록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백록아,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백록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잃고 이내 아버지마저 나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지요. 그 후로는 이곳저곳 떠돌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소양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동안 백록에게 그런 슬픈 과거가 있었다니 소양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백록의 우직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랬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겠구나. 소양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백록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모습, 떠돌이 생활의 어려움까지. 소양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자연스레 몸의 거리도 가까워졌지요. 어느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이 마님의 방을 지나다가 마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옵니다. 소양은 놀라움에 백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랬군. 보았구나. 소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백록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주제넘은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마님의 슬픔이 너무 가슴 아파 어찌할 바를 몰랐사옵니다. 소양의 눈에 맺힌 이슬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백록아. 내 심중을 알아주니 오히려 고맙구나.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요. 스님께서는 이불 하나만 주셨으니 소양과 백록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인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밤을 새우겠사옵니다. 백록이 말했지만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밤이 춥구나. 이불은 함께 덮자. 소양의 담담한 말에 백록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한 이불을 나누어 덮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푸른 소미불이었지요. 백록아, 네, 마님.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대는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백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소인은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사옵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록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대답했지요. 있사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옵니다. 소양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백록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숨죽인 채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맑게 갠 하늘 아래 소양과 백록은 절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젯밤의 일로 인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분이가 대문 앞에서 초조한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디 계셨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사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소양과 백록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에서 하룻밤 묵고 왔단다. 걱정 마렴. 그러나 분이는 소양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든 소양의 뺨과 평소보다 밝게 빛나는 눈동자가 분이의 의심을 키웠지요. 그럼 백록 오라버니도 함께. 분이의 물음에 백록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소인은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님께서는 방 안에 계셨고요. 분이는 백록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운이 보였으니까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의 가슴속에는 질투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어찌 된 일인지. 마님과 백록 오라버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게야? 분이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18배 어린 마음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온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분이는 몸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백록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백록은 언제나 소양만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오라버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백록을 좋아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소양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양은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지요. 내가 어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소양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피어오른 마음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소양의 시어머니가 계신 안채로 향했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으나 분이의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구냐? 분이옵니다. 마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마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머슴 백록과 소양 마님이 어젯밤 절에서 함께 방을 썼다 하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분이를 노려보았지요. 무슨 말이냐? 확실한 것이냐? 네, 마님. 소인이 백록 오라버니의 입에서 직접, 아니, 두 분의 기색을 보니 그랬사옵니다. 분이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은 마침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것을 베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당장 나가거라. 내일 아침에 다시 부를 것이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지요.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분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백록 오라버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이의 고백은 마치 칼날처럼 두 사람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분이의 질투는 폭발하여 끝내 배신으로 이어졌으니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소양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며느라, 이리 오너라. 소양은 시어머니의 부름에 서둘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소양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소양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그녀의 뺨을 내리쳤지요. 폐악한 계집. 내가 어찌 이런 패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소양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감히 머슴과 방을 같이 썼다고? 과부의 몸으로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말에 소양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그 일을 알게 되셨는지 소양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요. 어머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변명하지 마라. 내 귀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 내가 백록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마치 폭풍우처럼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소양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 놈을 당장 불러오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하인들이 백록을 끌고 왔습니다. 백록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안채로 끌려왔지요. 그의 눈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가 우리 집 과부와 간통을 저질렀다고? 이 몹쓸 놈. 시어머니의 호통에 백록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백록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님, 그것은 오해옵니다. 소인과 소양 마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백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분노로 눈이 멀어 있었지요. 감히 머슴 따위가. 이 집안의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이 소문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번지기 시작했지요. 소양은 절망 속에서 백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록의 눈에도 같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때 백록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사옵니다. 마님은 죄가 없사옵니다. 백록의 말에 소양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마님을 사모하여 음탕한 마음을 품었사옵니다. 마님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소인을 벌하시고 마님께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록의 희생적인 말에 소양은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백록을 말리려 했지만 백록은 이미 굳게 결심한 듯 했지요. 내 말이 사실이냐? 시어머니가 소양에게 물었습니다. 소양은 망설였습니다. 백록의 희생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어머님, 그것은 소양이 말을 잇기도 전에 백록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소인의 말씀이 진실이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록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길을 들이지 말 거라. 백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떠나겠사옵니다. 백록은 일어나 소양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소양 또한 눈물을 참으며 백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으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록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거라. 과부의 도리를 잊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었지요. 젊은 날 신분을 넘어 사랑했다가 버려야 했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양에게 더욱 엄격했던 것이지요. 내 또한 젊었을 적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고백에 소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문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마음을 접었다. 너 또한 그리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양은 비로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요.
그러나 소양의 마음은 이미 백록을 향해 있었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양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푸른 소미불을 끌어안은 채 그녀는 백록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양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소양은 가만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모두가 잠든 시간, 소양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대문 앞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록이었지요. 그는 소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백로가 왔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요. 소양은 조용히 백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로가 함께 떠나자. 백록은 소양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많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인과 함께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소양은 잠시 고개를 들어 자신이 살아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백로가. 이제 내 마음은 그대와 함께 있으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길게 뻗었지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분이었지요.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떠나는 백록의 등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백록 오라버니? 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지요. 질투에 눈이 멀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함께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분이의 후회 어린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지요. 백록과 소양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걸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서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했지요. 백록은 길을 잘 알고 있었으니 가장 안전한 길로 소양을 인도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지치셨을 텐데. 백록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소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백로가. 그리고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소양이라 불러다오. 백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양 씨. 어색한 백록의 모습에 소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지요. 백록도 따라 웃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잠시 강가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백록은 소양을 위해 나뭇가지로 간이 의자를 만들어 주었지요. 여기 앉아 쉬시오. 소양은 감사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도망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양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과 행복이 담겨 있었지요. 백로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남쪽에 제 친구가 사는 작은 고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록의 말에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백록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어디든 그대와 함께라면 좋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걸음을 내디뎠지요.
백록은 소양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서 걸었고 소양은 백록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양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크게 놀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양과 백록이 함께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용기를 은근히 칭찬했지요. 분이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가 두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그저 소양과 백록이 어디선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소양과 백록은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남쪽의 작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서해안의 포구 마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백록의 친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백록의 말에 소양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많은 것을 뒤로하고 왔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지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쪽 조용한 고을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백록은 땅을 얻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소양은 바느질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며 생계를 꾸렸지요.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으로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두 사람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초가집 작은 방 안, 소양은 푸른 소미불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불이었지요. 이제는 그 이불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과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표가 되었지요. 그 이불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백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소양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이불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으니 소중히 간직해야 하겠지? 백록은 소양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더욱 건강해 보였지요. 땀과 노동의 흔적이 묻어있는 백록의 모습이 소양은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소양아. 백록은 여전히 소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오늘 마을 어른께서 우리에게 과수원 일을 제안하셨소. 봄이 되면 함께 일해보자. 옛날 옛적 서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거센 파도와 짭짤한 바닷바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오는 그곳에서 스물셋 고운 얼굴의 소양마님은 홀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천식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해가 되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큼 절개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소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 몸의 운명이 어찌 이리 서러울꼬. 그날 밤도 소양은 남편이 남긴 푸른 소미불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곱디고 온 얼굴을 비추었는데 마치 호수에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소양의 가슴속엔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갈증이 가득했으니 이불을 부여잡은 손은 애타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붉은 팔뚝과 단단한 어깨를 가진 머슴, 백록이었지요. 백록은 그날 밤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님께서 또 우시는군. 백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너머로 소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소양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허리와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동자를 가진 소양을 바라보며 백록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던 백록이었지만 감히 마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슨. 백록은 자신의 주제를 알았기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소양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으니
꿈에서조차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록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소양네 집머슴으로 들어온 지 이제 새해가 되어 갔습니다. 우직한 눈빛의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함과 든든한 책으로 소양네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소양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충직하게 집안일을 돌보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백록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을 어찌 지켜냈을꼬 이웃집 할머니들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백록은 머슴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는 충직한 머슴으로서의 도리와 한 사내로서의 마음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흐느끼는 마님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거리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고 백록은 자신의 초라한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창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소양의 얼굴을 비추는 것만 같았으니 백록의 가슴은 더욱 아프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던 백록은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양과 마주쳤지요. 백록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물을 길어 왔사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구나. 소양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소양은 백록을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감쌌지요. 그러니 이제 백록이 가까이 다가올 때면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고 손끝은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기에 소양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마님? 백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양의 얼굴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소양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대는 밭으로 가거라. 소양의 급한 대답에 백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백록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으니 매번 소양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은 백록도 마찬가지였지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몸종 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질투와 욕망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18살의 분이는 앙증맞은 눈빛에 발랄한 웃음을 지녔지만 마음을 다잡기에는 너무 어렸지요. 처음에는 그저 백록을 짝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님과 백록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에 질투를 품게 되었답니다. 백록 오라버니, 여기 물 좀 마시게나. 분이는 일부러 백록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물동이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백록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물을 마셨지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느새 소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라버니는 마님만 눈에 보이나 봐요. 분이의 날카로운 말에 백록은 화들짝 놀라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조심하거라, 분이야. 그런 말이 마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 날 것이니라. 백록은 낮은 목소리로 경계했지요. 그러나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마음에 백록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었지만 백록의 시선은 항상 소양을 향해 있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한편 소양은 마당에서 빨래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남편이 떠난 후로 한 번도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창백했던 뺨에는 은은한 홍조가 감돌았지요. 이 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안 되는 일이니라. 소양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가슴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이성으로 누를 수 없었으니 소양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그날 저녁, 소양은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오래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초도 필요했지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절에 가면 약초도 구하고 제사도 지낼 수 있었으니 소양은 백록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록아, 내일 나와 함께 절에 다녀와야겠다. 제사상 차릴 것도 있고 시어머니의 병환에 쓸 약초도 구해야 한다. 백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모시겠사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분이의 눈에는 시기심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요.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으니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양과 백록은 절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그들을 반겼지요. 초여름에 사는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했으니 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마님, 쉬어가시지요. 길이 험하옵니다. 백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양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다. 오히려 오랜만에 산길을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소양의 말에 백록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소양은 백록의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스해짐을 느꼈지요. 단정한 몸가짐과 절제된 말투로 항상 스스로를 억누르던 소양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산을 오른 적이 없었으니 자연의 품 안에서 소양은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했지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길을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록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져 산에 대한 지식과 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바위는 선녀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라 하옵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달이 가득 찬 밤에 저 바위에 앉아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였지요. 그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구나. 소양은 백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마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백록의 말에 소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러다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소양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소양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백록은 주저없이 소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백록의 강인한 팔이 소양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백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양의 치맛자락은 이미 개울물에 젖어 있었고 소양의 몸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놀람 때문인지 아니면 백록의 품에 안겼기 때문인지는 소양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소양의 목소리 또한 떨렸습니다. 백록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있는 그 순간 소양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백록의 심장 또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소양의 귀에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인이 실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록은 얼른 소양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개울물보다 더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울을 건너 조금 더 가니 절이 보였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조그만 절이었지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절에 도착했지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오셨습니까? 절의 주지 스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양은 제사와 약초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친절하게 소양의 말을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 가십시오. 비가 곧 쏟아질 테니 산길을 내려가기 위험할 것입니다. 소양과 백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폭우가 쏟아진다면 정말 위험할 터, 소양은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님의 다음 말씀이 두 사람의 가슴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사옵니다. 인근 마을에 화재가 있어 피난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스님의 말씀에 소양과 백록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소인은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마님께서 방을 쓰시지요. 그러나 소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로가 이 방을 함께 쓰자꾸나. 밤새 비가 온다면 처마 밑은 너무 추울 것이다. 백록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소양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 소양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비좁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스님께서 가져다 주신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양은 방 한쪽 구석에, 백록은 문 앞쪽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때 소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로가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새해가 되었구나. 네, 마님. 그렇사옵니다. 백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양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을 어찌 지켜냈을까 싶구나. 과찬이십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지요. 소양은 문득 백록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백로가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백록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잃고 이내 아버지마저 나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지요. 그 후로는 이곳저곳 떠돌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소양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동안 백록에게 그런 슬픈 과거가 있었다니 소양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백록의 우직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랬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겠구나. 소양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백록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모습, 떠돌이 생활의 어려움까지. 소양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자연스레 몸의 거리도 가까워졌지요. 어느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이 마님의 방을 지나다가 마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옵니다. 소양은 놀라움에 백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랬군. 보았구나. 소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백록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주제넘은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마님의 슬픔이 너무 가슴 아파 어찌할 바를 몰랐사옵니다. 소양의 눈에 맺힌 이슬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백로가. 내 심중을 알아주니 오히려 고맙구나.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요. 스님께서는 이불 하나만 주셨으니 소양과 백록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인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밤을 새우겠사옵니다. 백록이 말했지만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밤이 춥구나. 이불은 함께 덮자. 소양의 담담한 말에 백록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한 이불을 나누어 덮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푸른 소미불이었지요. 백로가. 네, 마님.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대는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백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소인은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사옵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록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대답했지요. 있사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옵니다. 소양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백록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숨죽인 채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맑게 갠 하늘 아래 소양과 백록은 절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젯밤의 일로 인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분이가 대문 앞에서 초조한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디 계셨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사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소양과 백록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에서 하룻밤 묵고 왔단다. 걱정 마렴. 그러나 분이는 소양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든 소양의 뺨과 평소보다 밝게 빛나는 눈동자가 분이의 의심을 키웠지요. 그럼 백록 오라버니도 함께. 분이의 물음에 백록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소인은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님께서는 방 안에 계셨고요. 분이는 백록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운이 보였으니까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의 가슴 속에는 질투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어찌 된 일인지. 마님과 백록 오라버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게야? 분이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18배 어린 마음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온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분이는 몸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백록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백록은 언제나 소양만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오라버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백록을 좋아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소양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양은 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지요. 내가 어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소양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피어오른 마음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시어머니가 계신 안채로 향했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으나 분이의 다급한